자, 이제 17년 산업기사 2회 문제입니다. 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영향으로 틀린 건 뭐냐? 자, 전기자 반작용. 그렇죠? 예.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계자의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주 자속의 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고, 그리고 중성점이 국부적으로 전압이 높아져서 섬락을 일으키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성점이 전동기의 경우는 회전 방향이 아니고 회전 반대 방향이고,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죠. 발전기는 중성점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백분율 리액턴스는 얼마냐? 백분율은 퍼센트의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거야.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임피던스를 각각 환산해 줄 때 여기 Z1은 이거고, 이게 저항이고, 이게 리액턴스야. 2차도 이놈이 R2라면 이건 X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크기를 구하면 Z1 값, Z2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면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퍼센트 Z1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거 알죠? 10V 제곱분의 P의 Z다.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의 임피던스로 이제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네. 조심해야 할 것. 이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야. 킬로볼트야. 얼마입니까? 1차 측이니까 6300볼트는 6.3 킬로볼트야. 6.3의 제곱. 그 다음에 용량 P는 20 나와 있죠? 물론 이 용량의 단위도 kVA입니다. 이거요. 용량 kVA야. 그 다음에 Z1 값은 방금 얼마였습니까? 이거네. 26.41이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Z1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 값은 1.33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Z2 값은, 두 값은 이렇게 됩니다. 예, 10에, 자, 이것도 이제 V2 값이 얼마야? 210이죠? 210이면 몇 볼트야? 0.21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20이고 곱하기 0.033이 됩니다. 해서 1.532가 되죠. 이게 퍼센트 Z2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퍼센트 Z 값이 되면서 2.8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돼요. 2번이다. 자, 문제 3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저항 제어법의 특징 중 옳은 건 뭐냐? 옳은 것. 옳은 건 뭐냐? 그래서 효율이 높고 역률이 아니야. 이거 저항 제어는 효율이 낮아요. 속도 변동률이 커요. 답은 3번. 구조는 간단하고 제어 조작이 편리하다. 해서 3번이 되겠죠? 3번이 된다. 자, 문제 4번은 직류 봉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이거야. 극성이 반대가 되면 전기자 전류, 그리고 계자 권선의 전류, 전기자 권선이나 계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극성이 바뀐다고 해서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다가 돼요. 반대로 해도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동시에 바뀌어 버립니다. 자, 문제 5번. 자, 우리 전파 정류입니다. 전파 정류. 단상 전파일 때 이거죠.
평균값, 직류값은 전파면 파이분의 2 루트 2의 2야. 물론 전압가가 나오면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0.9에 그리고 한 상의 전압이 100에 전압가가 2가 20이면 90에서 20을 빼면 직류 전압이 70V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력은 직류 전압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는 직류 전류를 구해주면 되죠. 문제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전류 I 값은 직류 전압 70을 구했죠. 이거에 뭘 연결했습니까? 여기에는 외부 부하에 70V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70에서 50V로 전류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저항이 0.35옴이 되면 0.3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전류값이 돼요. 약 6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약 66을 곱해주면 이 답은 약 4667A가 67W가 됩니다. 그래서 4667의 와트다. 2번입니다. 5번 답은 2번이야. 자, 6번. 동기발전기의 여자전류 5A, 한상의 600, 단락전류 3A. 동기 임피던스는 뭐냐? 그렇죠? 우리 단락전류 구하는 식은 이거 아닙니까? 한상의 전압을 임피던스로 동기 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것을 단락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바꿔주면 되죠? 자, 단락전류가 얼마야? 단락전류는 여기에 30이야. 그 다음에 한상의 전압은 얼마야? 600이야. 그래서 답은 20옴이 됩니다. 20옴. 답 얼마? 20옴. 20옴.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단절권으로 하면은 좋은 게 뭐냐? 우리 아까 분포권 했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건선법은 단절권, 그리고 분포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고 이렇게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절권을 사용한다. 그래, 단절권을 사용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코일의 권선을 전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절권의 반대는 뭐냐면 전절권이 있어요. 전절권. 이 전절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절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고조파 성분도 많고 코일의 권선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답은 4번이야. 자, 이제 문제 8번.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면서 동기 속도 이하까지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회전자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회전자의 전압을 우리는 슬립과 관계되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슬립과 관계.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하면 이거야. N은 NS의 1 빼기 S야. 이게 증가하면 슬립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슬립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전자의 기전력의 전압은 이렇게 되니까 슬립이 떨어지면은 회전자의 전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한다가 돼, 감소한다. 슬립이 감소하면 당연히 회전자의 전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감소한다가 돼요. 자, 다음 문제 9번.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일단 이 변압기를 어디에 연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의 직렬로 변압기를 접속합니다. 이런 변압기를 중간 변압기다. 그래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런 게죠. 정류자의 전압을 조정한다. 탭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의 상수가 증가한다. 상수. 그리고 경부하 시에는 속도가 이상 상승 방지한다.
그 다음에 희료 건손비를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10번. 전기자 지름이 0.2, 1.5kW에 1800rpm, 주변자 속도는 뭐냐? 이거죠? 파이 dn. 파이 dn. 해서 이렇게 됩니다. 파이 dn이 되고, 파이가 되고, 3.14가 되고, n은 60분의 rpm이 얼마야? 1800이죠? 1800. 18.84가 나온다. 물론 단위는 메타퍼세크야.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방향이 두 방향이면서 3단자, 쌍방향 2단자. 일단 SCR은 단방향 3단자. 이게 단방향 3단자입니다. 한쪽 방향의 단자가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그렇죠? 마찬가지야. GTO도 마찬가지야. 물론 GTO는 여기에 신호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것도 뭡니까? 여기도 단일 방향성 3단자가 되고, 이게 쌍방향 몇 단자야? 3단자죠. 이것을 우리는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액. 그래서 트라이액은 교류의 위상을 제하는 소자다. 쌍방향 3단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액은 쌍방향 2단자. 그 다음에 SCS는 단방향 4단자가 됩니다. 이건 단사야. 이건 SSS는 이것도 단방향 2단자야. 그 다음에 이게 쌍방향 3단자. 그래서 3단자 사이드스타가 나오는 것은 뭐냐? 두 방향이면서 쌍방향 3단자는 트라이액입니다. 트라이액.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건 뭐냐? 동기기의 특징. 이게 정속도 운전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역률을 조정할 수 아니야. 있어요. 역률이 항상 1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률을 보세요. 진상이나 지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기는 효율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동기발전기는 공극이, 동기전동기는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이게 다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뭐 속도 제어가 어렵다. 토르크가 0이 돼서 기동이 어렵다. 여자기가 필요하다. 가격이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다. 그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자, 13번은 정격 주파수가 50에서 60. 주파수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철손, 그리고 리액턴스 강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자 전류는 이렇게 표기해. 여자 전류는 전압을 오메가 L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 전류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야. 50에서 60으로 증가하면 여자 전류는 반대로 60분의 50이 돼. 60분의 50. 60분의 50은 6분의 5로 여자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자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자 전류도 무부하 전류고 여자 전류도 철손이기 때문에 철손도 마찬가지야. 철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요. 여자 전류와 철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손도 6분의 5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액턴스는 이 XL은 이렇게 돼. 리액턴스 XL을 풀면은 오메가 L이야. 2파이 FL이야. 그래서 리액턴스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야. 주파수가 50에서 60으로 증가하면 리액턴스는 증가하죠. 증가하고 이건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14번.
주상 변압기가 5분의 4 최대 효율이 된다. 철손과 동손의 비는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 철손은 n분의 1과의 제곱의 동손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n분의 1은 철손을 동손으로 나눠주고 뭘 씌워? 루트를 씌워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부하가 이게 5분의 4가 되면은 양변을 제곱해봐.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을 제곱했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이제 5분의 4가 되고 이걸 제곱하면 해서 n분의 1, 5분의 4가 되고 이놈은 얼마가 됩니까? 이놈은 PC분의 PI가 되니까 제곱하면은 16이 되고 25가 돼요. 이놈이 뭐야? PI를 PC로 나눠주는 꼴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PI분의 PC를 물어봤기 때문에 뒤바꿔줘야죠. PC 나누기 PI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해주면 답은 어떻게 돼? 16분의 얼마가 돼요? 뒤바꿔준 16분의 25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6분의 25는 얼마야? 우리가 이걸 뒤바꿔줘야 합니다. PI분의 PC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은 16분의 25가 되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56이 된다. 2번입니다. 문제 15번. 기계 손에 속하는 것은 풍손이죠? 여기 한번 쭉 읽어볼까요? 풍손. 풍손을 기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부하손은 크게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철손은 와전류 히스테리, 기계손은 풍손, 베어링 마찰, 브러시 마찰이 됩니다. 이것을 무부하손이라고 하고 부하손은 저항손, 브러시 저항손, 그리고 표유부하손이 되죠. 표유부하손. 이 표유부하손은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15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16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은 일단 이 리액턴스에 걸리는, 코일에 걸리는 이 전압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놈이 커야 한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식을 표기하면 L의 주기 T분의 2I 이렇게 표기하죠, 이 아저씨. 자, 이놈이 적어야 합니다. 적으려면 주기는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의 인덕턴스는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크게 해야 인덕턴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죠. 그래서 접촉 저항을 크게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가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 건선의 인덕턴스 L을 작게 한다. 다 맞고, 다만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서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리액턴스 전압을 접촉면 전압보다 크게 하면 안 돼. 이놈이 적어야 해. 접촉의 전압 강화보다 리액턴스 전압이 커야 한다, 적어야 한다? 적어야 한다. 적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적어야 한다. 그래서 16번에 4번입니다. 자, 17번.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은 어떤 것과 같느냐? 그렇죠? 예,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것은 예, 전기자의 3상 권선의 농형 유도전동기 2차 권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의 2차 권선과 같은 내용이 된다. 이거예요. 유도기에서 무엇과? 유도기에서 농형 회전자와 같은 특성을 가져요. 자, 동기기의 제동건선은 난조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회전 방향의 변화를 방지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동건선은 그 구조상 전기자 3상건선의 농형 유도전동기에 2차 건선을 작용한다. 그래서 유도기의 농형 회전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제동건선이 됩니다. 자, 제동건선은 유도기의 농형 회전자가 돼요. 자, 18번. 자, 우리 권선형
삼상 유도전등기의 Y결선의 2차의 각선의 저항이 얼마야? 3옴이래요. 그러면 이 저항은 바로 R2가 되는 거죠. R2가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리액턴스 합이 이거 X1과 X2의 리액턴스 합이 얼마? 1.5랍니다. 그리고 기동 시에 최대 토르크를 발생하게 할 저항은 얼마냐? 근데 문제는 1차의 각선의 저항은 무시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외부 저항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R1 제곱 플러스 R2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R2. 이걸 우리가 외부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주어진 리액턴스가 X1, X2가 얼마냐면 이 값이 이 X1, X2가 1.5야. 1.5가 루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1.5 빼기 R2가 얼마입니까? 0.3 해서 1.3 이게 0.3인가요? 1.2가 되겠네. 1.2가 됩니다. 빼주면 1.25옴이 외부 저항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문제 19번.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건 뭐냐? 아닌 건 뭐냐? 그래서 유도 전압 전동기는 뭡니까? 회전자기를 이용하는 거야, 삼상은. 근데 단상 같은 경우는 단상은 회전자기가 아니고 무슨 자기라고 그래? 교번자기라고, 교번자기. 삼상은 회전자기, 단상은 교번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위상차가 있고 삼상은 단락코일이 없어요. 근데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락코일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건 뭐냐. 회전 자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위상이 같다? 위상은 같은 게 아니고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위상은 같지 않죠. 위상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권선은 이극 또는 사극을 감는다. 1차 권선은 회전자에 감고 2차 권선은 고정자에 감는다. 이게 삼상 유도 전압조정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변압기에 부하를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틀린 걸 찾아라. 일단 부하가 증가하면 동손이 커져요. 하지만 부하손이기 때문에 무부하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부하손은 철손이죠. 그러면 철손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철손은 이것은 무부하손이기 때문에 뭐가 관계없다? 부하 증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부하가 증가하면 동손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지만 여자 전류는 무부하니까 변함이 없죠. 그래서 철소는 관계가 없다. 이것도 답은 20번에 3번이 됩니다. 자, 17년도 2회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